레이저, 각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막을 가지고 골절 이상을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매체 혼탁에 대한 수술을 또 하죠. 그건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이에요. 잘 보려면 깨끗하게 빛이 잘 통과해야 되겠죠. 일단 뿌옇게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되면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혼탁을 해결하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이고, 그 다음에 혼탁이 아무 문제가 없고 굴절 이상에 대한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게 이제 라식라식 드리는지 굴절 이상, 굴절 뭐가 굴절이 똑바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굴절 이상. 그래서 이건 굴절 정상이에요. 맨눈으로 잘 보는 사람은 굴절 정상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확하게 꽂히면 빛을 굴절을 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 정상은 맨눈은 좋은 눈이 혼탁이 없다는 가정하에죠. 굴절 정상. 굴절이 문제가 있다는 것 중에 대부분을 다는 근시예요. 이게 성급하게 미리 여기 초점이 맺힙니다. 성급하게. 그래서 안경을 껴서 조금 빛을 뒤로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굴절 이상을 정상으로 맞추는 것도 안경이고, 하여튼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막을 평평하게 하는데 그린렌즈는 눌러서 평평하게 하는 거고, 라식라식은 깎아서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각막이 이렇게 볼록할수록 빛을 많이 꺾어주거든요. 근데 깎든지 누르든지 해서 평평하게 만들면 요게 조금 이렇게 커브가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 ARK 찍으면 여기 K 값이 뭐 42, 3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그걸 깎아서 그래서 라식라식한 사람들 ARK 찍으면 30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깎아서라든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라식라식 드림렌즈다. 굴절 이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각막을 평평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각막이고 누르든지 깎든지 해서 평평하게 해서 아까 호떡 이것만 보면 드림렌즈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라식라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각막 두께, 여기 스페cul라나 렌스 따로 각막 두께 있잖아요. 재면은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눌러서 모양도 이렇게 돼 있지만 각막이 얇아져 있지만, 근데 라식라식으로 깎아서 날려버리면 이제 두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알 수 있죠. 통풍만 보고 통평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굴절 이상을 굴절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막인데 각막은 빵꾸와 같이 생겼어요. 상피세포 있고 가운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세포 조직이 아닌 콜라겐 파이버로 되어 있는 유리체 파이버라고 있어요. 그리고 내피세포. 세포층 양쪽에 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식라섹은 요기로 깎아주네요. 가운데 깎아서 얇게 눌러주 평평하게 만드는데 깎아서 각막을 환자가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보고 있을 때 각막 위에서 보면 상피세포 있고 내피세포 있고 이 스페큘라 재는 게 요거 내피세포, 요거 상피세포. 이제 그거를 깎는 거죠. 깎는데 이제 어디를 깎느냐 해서 라식하고 라섹이 달라져. 그리고 이제 이 스페큘라 우리가 찍는데 왜 상피세포는 안 찍고 왜 스페큘라로 왜 저기 내피세포를 자꾸 찍냐? 이거는 머리카락처럼 깎으면 더 나고 깎으면 벗겨내면 더 자라는 무한정 이제 재생되는 세포지만 이 내피세포는
이거는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갖고 태어날 때 요만큼 갖고 태어난 평생 쓰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고 대치가 안 돼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망막, 뇌세포, 신경세포들, 그 다음에 관절 연골, 그리고 망막에 이건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신경도 녹내장 환자분도 있는 시신경 잘 쓰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그래서 스패츌라 자꾸 재는 거예요. 수술 전 검사에, 그다음에 수술 후 3일째, 그다음에 한 달째 거만팀에서 하죠. 자, 이거 깎는 거예요. 그래서 통통하게 만들려고. 근데 어떻게 깎냐 다음은요. 이렇게 깎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깎든지. 뭐가 다르냐면 위에 아까 깡토와 있죠. 깡토 상피세포만 이렇게 껍질 벗기듯이 상피세포만 싹 벗겨내고, 그다음에 이 과육을 이렇게 깎아서 통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껍질만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깊게 좀 두껍게 뜬 다음에 과육을 깎고, 그다음에 다시 그냥 이 두껍게 뜬 걸 이렇게 다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통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깎이는 위치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표면 절삭 하는 거예요. 라섹을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껍데기 살짝 벗겨내고 과육 깎고 껍데기를 다시 덮어주기도 하지만 그거 다 날리거든요. 새로 살을 차는 게 좋습니다. 깊게 두껍게 뜬 다음에 깎고 먹는 거냐, 아니면 얇게 넣어서 깎고 내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깎이는 위치가 표면 절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게 이제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그 껍데기에 벗겨져 있는 그 통증을 수술 후에 이제 이틀 정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별로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표면 절삭으로 가면 뭐가 좋으냐? 여기 껍데기 날리고 과육 깎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피세포는 무한정 이제 재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술 끝나고 봤을 때 그 층에 교란이 없죠. 이거는 이제 두껍게 뜬 다음에 깎고 다시 덮으니까 여기 위에 층, 여기 1층하고 2층 사이에 이 경계선이 생겼잖아요. 한번 여기가 잘린 거지. 다시 붙었지만. 그래서 그 신경이 재생되고 하긴 하지만 원래 상태로까지 계속 계속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도 좀 더 심하게 오는 분들은 주로 라식한 분들이고, 요즘에 스마일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거를 레이저로 이제 깎는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라식 수술의 근본적인 위층과 아래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사각 껍데기 깎고 껍질만 벗겨내고 표면 열성하고 끝내는 이제 라섹, 여기 이제 이니셜입니다. 라식은 좀 두껍게 뜬 다음에 깎이는 위치가 좀 더 라식은 좀 두꺼운 좀 깊은 쪽이고 가운데. 우리는 이제 EX500이라는 장비고 좋은 장비랑 빠르고 정확하고 그거죠. 빨리 깎아주면 몇 초면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가 뭐 눈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다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깎는데 이제 플라잉 스팟이라고 그래요. 플라잉 스팟. 레이저로 이제 여기저기 여기 깎을 때 이렇게 쭉 하면서 깎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해서,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떤 면적, 어떤 지점에 레이저 받은 횟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잉 스팟으로 무질서하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만 봤을 때 수술 끝나고 났을 때는
균일하게 어느 포인트든 균일하게 레이저를 맞았다 이거죠.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이렇게 해서 분분하게 갖다 플라잉 스팟. 요즘 레이저 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레이저를 받아서 깎여 있는 모양을 전자기호로 다음 좋은 장면은 여기 다음으로. 그래서 아이 트래커가 이제 반응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거의 즉각적으로 움직이려고 조금 하면 이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트래커 반응이 이제 10단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느렸죠. 그래서 환자 움직임에 대해서 잘 커버를 못 해줬는데 이제는 웬만큼 막 맘먹고 움직이는 거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게 있어요. 레이저가. 다음으로 드림 렌즈. 그래서 굴절 이상을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굴절 정상으로 만들어주는데 깎는 거냐 누르는 거냐 어쨌거나 평평하게 해주는 거고 그건 눌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눈 굴절이 정상이고 근시는 아까 성급하게 미리 맺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깎아서 굴절을 뒤로 굴절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다음으로. 그래서 이거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눌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두색 붓은 이제 뽁뽁이로 이렇게 석션 걸 때 이렇게 유리창에 딱 붙잖아요. 뽁뽁이가 그 음악이 걸리는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렌즈가 이게 기울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핸들 역할. 그래서 이제 CRT 렌즈에 뭐 82, 550, 3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방향이 중요하죠. 얼마나 하느냐는 방향만 잘 잡아 놓으면 얼마나 누르냐는 여기다 이제 그냥 얹어 놓는 부분이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바뀌어도 되고 요거는 바꾸면 안 돼요. 피팅할 때 배워 나갔을 때 요거는 이제 바꾸면 안 되고 이걸로 위아래 몇 단계가 괜찮아요. 다음에 그래서 그거 이제 범한 팀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드림 렌즈로 눌렀는데 평평하게 돼서 굴절 이상을 굴절 정상으로 만들어서 잘 보이게 해주는 거는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이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근시가 심해지는 거를 어떻게 막아줄까요? 어떻게 막아줄까요? 잘 몰라요. 정답은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하기는 이제 해서는 이제 우리가 눌러서 억압해서 이게 배에 똥배 나오지 말라고 허리끈을 이렇게 꽉 재면서 배가 안 나오게 만들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고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그래서 이 보통 안경을 끼게 되면 이제 빛이 이렇게 가서 굴절 정상으로 초점이 가운데 황반에는 맺히게 돼요. 근데 이 중심 말고 주변부에는 이 굴절이 좀 떨어져서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맺히는 건 이제 원시잖아요, 그죠? 원시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걸 보상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 자동 기전 발생해요. 그래서 이 망막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길어져서 뒤로 가서 여기 초점 여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그런 생체 신호가. 그게
그게 문제야. 근데 이건 안경이고 다음. 드림 렌즈를 하게 되면 이 페리페럴 드림 렌즈 페리페럴 커브에서 빛을 더 강력하게 껐기 때문에 안경에서 망막에 뒤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고 드림 렌즈는 주변 상이 망막에 앞으로. 그래서 눈이 더 길어지려고 하는 생체 시그널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시 진행을 좌우하지 않는다. 저만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이 막 그렇게 못 자라게 이렇게 막 누르고 막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드림 렌즈를 이제 한쪽 눈에는 안경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왼쪽 눈에만 드림 렌즈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2001년, 2002년, 2003년 쭉 크니까 드림 렌즈 한 눈은 조금밖에 눈이 안 길어졌잖아요. 0.1mm. 근데 이제 드림 렌즈 안 한 눈은 0.3mm가 넘게 길어졌죠.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다음. 그래서 이제 좀 더 대규모로 이제 몇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드림 렌즈 한 애들 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눈 길이가 드림 렌즈 하나에 이만큼밖에 안 길었어요. 안경 낀 애들이 많이 길어졌어요. 같은 거예요. 코니아 드림 렌즈 하나에 1년 2년 동안 눈 길이가 0.2mm 정도 길어졌죠. 0.25, 얘네들이 0.5. 그래서 안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러프하게 봤을 때 절반 정도 덜 길어졌죠. 근시 진행을 물어보면은 근시 진행을 한 절반 정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드림 렌즈가 얼마나 효과 있어요? 있는 근시를 없애는 거 아니고 진행할 근시 50% 정도. 같은 말이고 일찍 시작하면 더 좋다. 일찍 시작하면 협조가 이제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드림 렌즈 일찍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굴절 이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굴절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수술로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냐 렌즈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드냐 그 차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질문 이제 절반 말아준다는 거 설명해 누구나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구성원입니다. 어려서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어려서 협조가 되기만 한다면 드림 렌즈 효과만 놓고 보면은 어려서 시작하는 게 더 효과가 더 많다라고 설명하고 일단은 시험 착용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트러블 생기면 눈에 닿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느냐 눈에 닿는 거니까 눈에 트러블 줄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막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기 하는 게 더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근시가 심할수록 많이 평평하게 눌러야 되니까 많이 눌러야 되니까 물리적인 압박감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초기 하면 좋은 게 살짝만 눌러도 되니까 감각이 부담이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망설이는 그런 정보들을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학기 수고하셨어요. 다음입니다. 10월 8월